요즘 어르신들께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 새벽에 깨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어르신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에 반복되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저녁에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느냐가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날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안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가듯 정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되고, 이런 축적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Based on 그래서 the results, 잠이 we need to 부족한 monitor 상태가 this 오래 closely. 이어지면 I'll explain 말이 the 잘 next 안 steps. 떠오른다거나 약속을 Based on 자꾸 the results, 잊는다거나 we need to monitor this 집중이 안 closely. 되는 변화가 I'll explain the next 서서히 steps. 나타나기도 합니다. Based on the 많은 분들이 results, we need to 이런 monitor this 변화를 나이 closely. 들어서 생기는 I'll explain the 자연스러운 next steps. 현상으로 넘기지만 Based on the 실제로는 results, we 잠이 need to monitor 부족해서 this 생기는 closely. 결과인 경우도 I'll 적지 explain the next 않습니다. steps. 잠 부족의 영향은 뇌에만 Based on the 머무르지 results, 않습니다. we need to monitor. 깊은 잠이 줄어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고, 혈당 조절도 흐트러져 당뇨가 악화되거나 새로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혈압 역시 밤에 충분히 내려가야 심장과 혈관이 쉬는데, 잠이 얕으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쉬워서 심장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몸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같은 약으로는 효과가 떨어져서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만으로는 깊은 잠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새벽에 더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은 늘었는데 잠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환자분들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한동안 밤마다 잠을 설치셨는데 처음에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 줄로만 알고 수면제를 찾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약을 늘릴수록 깊은 잠은 오지 않고 새벽 각성은 더 잦아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밤에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습관이 굳어져 있었고,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각성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음식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겪으셨다고 하네요. 비슷한 경험은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몇 년째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밤에 특정 음식을 피하기 시작한 뒤 새벽 각성이 줄어든 경우,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뒤척이던 분이 저녁 습관을 바꾸고 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은 잠이 안 오는 게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매일 반복하던 저녁 습관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잠은 밤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준비된다고 하네요. 몸은 해가 지기 전부터 서서히 쉬는 방향으로 리듬을 바꾸는데, 이때 음식과 시간표가 엇갈리면 뇌는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원인을 새벽이나 침대 위에서 찾기보다는 저녁 6시 이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면은 참고 견뎌야 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생활의 신호라는 점을 이렇게 이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왜 저녁 습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해가 떠 있을 때와 해가 질 때
완전히 다른 호르몬 흐름을 타게 되는데, 낮에는 깨어있으라는 신호가, 저녁이 되면 쉬라는 신호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의 출발점이 되는 물질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이 트립토판은 바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한 번 변환된 뒤에야 멜라토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낮 동안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 있거나 저녁 시간에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이 전환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아직도 낮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이 개입하는 지점이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가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노년기 수면에서는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체온과 혈당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은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잘 분비되는데, 저녁 식사가 늦어질수록 이 자연스러운 하강 흐름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먹는 음식이 반복되면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각성 신호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야식이나 늦은 저녁을 먹게 되면 뇌는 그 시간을 아직 활동 시간으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졸음이 오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도 머리가 맑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어르신들께서는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뇌는 피곤하다는 신호보다 아직 활동 중이라는 신호를 더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극적인 음식만이 아닙니다. 견과류처럼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도 늦은 시간에 먹으면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지방과 열량이 있는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가 끝날 때까지 몸은 계속 깨어있는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은 배가 고파서 조금 먹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잠을 준비할 시간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과일이나 떡, 케이크 같은 음식을 먹고 나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뒤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각성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때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가야 할 흐름이 끊기고 오히려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에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르는 것도 이런 생리적 변화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멜라토닌은 밤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몸을 어떻게 다뤘느냐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이 늦어질수록, 음식과 자극이 많아질수록 멜라토닌은 뒤로 밀리고 잠드는 시간도 함께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을 겪는 어르신들께서는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보다 저녁 6시 이후의 생활을 먼저 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몸이 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 같은 시간에 다시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받고 있는지가 밤잠의 질을 크게 갈라놓게 됩니다. 저녁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왜 잠을 깨우는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몸의 반응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원래 예민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녁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음식 자극 때문에 몸이 스스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음식들이 다들 익숙하고 심지어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나 하루의 피로를 푸는 용도로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카페인입니다. 커피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홍차나 녹차, 다크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을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물질이 아니라 멜라토닌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늦게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후 3시쯤 마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 10시가 되어도 몸 안에서는 아직 각성 신호가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매운 볶음 요리 같은 음식은 저녁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메뉴인데요. 매운맛은 단순히 혀의 자극으로 끝나지 않고 체온과 심박수를 함께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 체온이 내려가야 잠이 드는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몸은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땀이 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다면 뇌는 지금이 쉴 시간이 아니라 움직일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튀김류도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킨이나 탕수육 같은 음식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장이 밤새도록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면 뇌도 함께 쉬지 못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불편감 자체가 뇌에 미세한 각성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었다가도 자주 깨거나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술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각성작용이 나타나면서 새벽에 깨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유난히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이 잘게 쪼개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식입니다. 저녁에 떡이나 케이크, 달콤한 간식을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단맛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시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뒤척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괜히 불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반응 역시 혈당 변동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들의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모두 멜라토닌이 올라가야 할 시간에 몸을 다시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하나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그걸 습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늘 같은 시간에 잠이 깨거나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패턴이 굳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불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이런 자극을 하나씩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녁에 잠을 깨우는 음식들을 하나씩 빼다 보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밤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느냐? 배가 고픈 상태로 그냥 버텨야 하느냐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면 리듬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배고픔 자체가 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고른 음식은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많이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두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부는 저녁에 먹기엔 너무 가볍지 않느냐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서 수면 준비에 꽤 좋은 조합이라고 하네요.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긴장돼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께서 두부를 저녁에 소량 드신 뒤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름에 부치기보다는 찌거나 데쳐서 간단히 드시는 게 좋고 양도 한 모이 일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고등어도 의외로 저녁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뇌의 염증을 낮추고 세로토닌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감을 풀어주고 밤에 과도한 각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다만 튀기거나 양념을 진하게 하기보다는 구이나 찜 형태로 자극 없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녁에 고등어를 먹고 나서 오히려 잠이 더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호박도 저녁 식탁에 올리기 좋은 음식입니다. 호박은 단맛이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적당한 탄수화물을 공급해줘서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밤에 괜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분들께는 호박처럼 부담 없는 탄수화물이 오히려 숙면을 돕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이나 찜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면 소화 부담도 적고 혈압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달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걀에는 트립토판뿐 아니라 비타민, B6, 콜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 전달과 뇌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찜 형태가 좋고 양도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밤에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잘 익은 상태로 소량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덜 익은 바나나나 너무 큰 양은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가 뻐근해서 잠들기 힘든 분들께서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두도 소량이라면 저녁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고 오메가3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수면 리듬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이 중요해서 5개 안팎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줌씩 먹는 습관은 오히려 소화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리, 특히 타트 체리는 수면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과일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밤의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생과일로 10개 안팎 또는 무가당 주스로 소량만 섭취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관절 통증이 심한 분들 중에서 체리를 저녁에 소량 드시고 잠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된다고 하네요. 우유도 오래전부터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있어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는다고 하네요. 특히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컵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위도 의외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과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께서 키위를 소량 드신 뒤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역시 양은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인이 없고 따뜻한 온기 자체가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 1잔 정도 마시는 건 수면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진하게 우릴 필요는 없고 은은한 향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통된 기준이 하나 보입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맞는 음식을 맞는 시간에 소량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저녁 수면 음식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생활에 적용하려니 헷갈린다. 매일 상황이 달라서 지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면은 하루의 끝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 전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의 결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떤 날은 50 안에 드시고 어떤 날은 70 안이 넘어서 드시기도 하고
손님이 오거나 약속이 있으면 더 늦어지는 날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 시간이 계속 바뀌면 몸은 언제부터 쉬어야 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무리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주무신다면 6시쯤에는 저녁을 끝내는 흐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쯤에 몸에 부담 없는 음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는 배를 채운다기보다는 몸에 이제 곧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따뜻한 우유 한 컵이나 두부 몇 조각, 잘 익은 바나나 하나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공급을 도와주기 때문에 밤에 괜히 배고파서 깨는 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체리나 키위를 선택하신다면 역시 소량으로 10개 안팎이나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후에는 몸을 서서히 가라앉히는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이나 TV, 휴대폰 화면을 조금씩 멀리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잘 준비해 놓고도 이 단계에서 다시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대신 조명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빨리 쉬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도 가능하면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의 시계가 다시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낮잠 역시 필요하다면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마치는 게 밤잠에 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몸이 깊이 쉬기 어렵다고 하네요. 가능하다면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빛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분들께서는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거나 머릿속으로만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흘려보내는 연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기준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량을 더 줄여야 할 수 있고, 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염분이나 칼륨 섭취를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형태가 더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기본으로 삼되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이 흐름을 유지해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거나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은 노력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